자, 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너무 좋은 화요일. 맞지? 난 너무 좋아. 난 내일 노니까. 난 내일 놀아. 그래서 좋아. 왜? 건이야 왜? 왜 때려봐? 난 내일 하루 노는데 왜? 난 제일 왔어요. 그래도 뭐지? 일주일, 그러니까 노는 게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게 간만에 노는 거야. 되게 좋아. 그래서 너무 좋아. 내일은 못 놀겠지. 못 놀지. 왜? 대학 가야지. 얄밉지. 진짜 얄밉지. 네. 얄미우러 가. 얄미우러 간 거야. 갑니다. 우리 지난번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난번에요? 결합까지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결합, 무슨 결합. 처음에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거 했고요. 공유 결합이라는 거 했고요. 무슨 결합이 있습니까? 결합. 세 가지가 있죠. 이온 결합은 누구와의 결합이었어? 원소와 비금속 원소였고, 비금속은 누가 있습니까? 동일은 뭐야? 비금속과 비금속. 금속은 누구야? 근데 이온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프 요거 기억하시면서 요거 가셔야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여기서 이 결합, 이게 결합력이라고 썼죠. 에너지가. 결합력이고 이게 밑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그만큼 결합력은 강하다, 안정하다. 그러니까 잘 안 녹는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공유결합은 그거와 똑같은 그래프로 그렸는데 녹는 점, 끓는 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얘는 누구 이랬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었지. 근데 녹는 점, 끓는 점 누구와 누구?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 그렇게 보는 거지. 약간 다릅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할 건 또 다른 거 혹시 지난번에 수업 했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랄 거 있어요? 내용 괜찮아요? 그럼 수업 갑니다.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페이지 우리 91쪽인가요? 네. 맞나요? 91쪽 설명합시다. 91쪽 설명합시다. 91쪽 갑시다. 뭐 할까요? 91쪽 설명할 거 없어요? 갑니다. 92쪽 갑니다. 92쪽 93쪽 14번입니다. 93쪽 1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에 보시면요. 첫 번째 누구냐? AD 원자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A가 누굽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껍데기 4개고, 껍데기 2개고. 그 누구야? A가 누구라고? 탄소죠. B는 누굽니까? 플로린이죠. C는 누굽니까? 나트륨. D는 S. 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 A와 D는 같은 족 원소입니다. A와 D는 같은 족 원소일까요? 같은 족이 될 수 없죠. A와 같은 족 원소는 있어요? 없네요. A는 14족이죠. B는 17족, C는 1족, D는 16족이 되는 거니까 같은 족 원소는 없네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D 갑니다. 비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일단 A 비금속 2고요, B 비금속 2고요, D 비금속이죠. 그럼 비금속 원소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문제 답이 맞아요. 답이 찍으신데 문제 없어요. 그러네. 손지가 없네. 그럼 잘못 나왔네. 14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럼 14번에 3번에서 기억을 빼세요. 3번에서 기억을. 네. 그럼 D금만 나오죠? 3번이네요. 3번 나오겠죠? 일부러 답을 이렇게 맞히는 겁니다. 문제가 좀 잘못 나왔네요. 선지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또 뭐 할까요? 몇 번 할까요? 없으면 이 94페이지 갑니다. 95페이지요. 24번에 갑니다. 이 몇 번? 24번에 갑니다. 24번에 보시면 일단 뭐야? 그러니까 그림은 이산화탄소 석영 결정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는데 일단 가는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원자 결정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겁니다. 가와 나는 모두 분자로 되어 있다. 가는 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석영 같은 경우는요. 얘들 같은 경우는 SiO2라는 이 배율만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뭐예요? 얘는 그냥 공유 결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공유 분자. 결합을 한 거긴 네, 공유 결합을 한 거긴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정확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놈들의 정의는 뭐냐면 몇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성질을 나타내는데 몇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니라는 걸 알고 있을 때야. 근데 얘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그걸 모르죠.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경우도 흑연은 탄소들이 쭉 있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요? 하세요? 어.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분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억은 틀려고 니은가 화학 결합의 종류는 가와 나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가도 공유결합, 나도 공유결합. 맞죠? 디귿갑니다. 녹는점은 나가 가보다 높다. 나가 가보다 훨씬 높아요. 이산화탄소 녹는점 몇 도 정도 됩니까? 맞지 않나요? 그게 낫진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체가 드라이,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를 잘하는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기압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화투에서 배울 건데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기압 상태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것이 더 쉬워요. 압력을 좀 높아줘야지 액체를 거치게 되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 녹는점이 훨씬 더 뭐라고 되냐? 녹는점이 나가 훨씬 더 높아요.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걸 굳이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석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니네가 딱 봤을 때 고체로 존재, 액체로 존재. 그렇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뭐로 존재합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끓는 점이 높아요? 끓는 점, 높은 것. 석영이 높죠. 그럼 높다는 게 녹는 점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이해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괜찮죠. 또 28번까지요. 27번에 갑니다. 자, 금속이 힘을 가질 때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금속의 성질을 그 성질이 나타내는 까닭을 포함한 26번이에요. 미안합니다. 26번에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은 금속의 전류를 흘려줄 때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속이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니은이 누구야? 자유전자네요. 자유전자라는 놈이 어떻게 됩니까? A극을 향해 가죠. 그럼 A극은 플러스 극일 것이고 B극은 마이너스 극 되겠네요. 첫 번째 기억. A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아니죠. 플러스 극이죠. 기억 틀렸네요. 니은 겁니다. 금속에 들어있는 화학결합은 기억과 니은 사이 정적인 인력에 의해 결합된다. 이게 금속결합이죠. 즉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뭐랬었어? 자유전자의 바다에 금속 양이온이 둥둥 떠 있는 모양이야 라고 했었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속 결합에는 화학 결합, 즉 금속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누구와 누구?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금속이 광택이 나타날 까닭은 기억 때문이야? 아니죠. 누구야? 자유전자가 그걸 흡수했다가 빛을 모두 다 방출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택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시면 몇 번 할까요? 마지막에 33번이요. 33번이 없고 33번에 갑니다. 자, 33번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누구 있냐? 오른쪽 그림 순선 고체 결정의 X에 온도에 전기 준도가 들어옵니다. T가 뭐가 됩니까? 녹는 점이 되죠. 즉 어떻게 돼? 전기 준도도가 없다가 갑자기 전기 준도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건 녹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건 이온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체일 땐 전기 안 통하고 액체가 됐을 땐 통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럼 거기서 T도시에서 이온이 생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온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얘가 결합을 못했던 상태에서 T도시가 되면 이온이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봐. 예를 들면 NaCl 같은 경우 있죠. NaCl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죠. 근데 녹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원래 있던 애가 나눠졌을 뿐이지 이온이 생성됐다는 아니죠. 이해됩니까?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겁니다. X에 힘을 가면 쉽게 부서진다. 누구야?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뭐야? 내가 지난번에 뭐 했었어? 설렁탕 했지? 설렁탕 소금 있잖아. 굵은 소금 숟가락으로 하는 거 해봤어? 나중에 국밥감 한번 해봐. 있을 거야 소금이. 해봐라. 진짜 깨진다니까 이게 소금이.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깨진다는 얘기는 쉽게 부서진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힘을 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이온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반발력 때문에 깨지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X는 한 종류 원소 결합된 이온자 분자? 아니죠. 이 분자가 아니잖아 이런 건. 이온 결합은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왜? 몇 개가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됐어요? 서진아 됐어? 네. 오케이 됐고요. 그럼 이제 됐네요. 이제 분자 모양 겁니다. 분자 모양 겁니다. 근데 이 칠판이 깨끗해진 느낌이지 왜? 아, 그 실장님 닦아다 주셨어? 아, 못 받아. 근데 이게 실장님 닦아주는 게 좀 민망해 나는 좀 그렇잖아. 내가 다 어지럽혀놨는데 닦아주시는 건 좀 그렇잖아. 좀 그래. 웬만하면 내가 지금 다 닦거든. 중간에 내가 딴데 저쪽 가 있을 때 그때 좀 해주시는데 조금 민망해. 좀 그래. 우리 어느 학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그런 애들 있어. 뭐지? 조교라고 칠판만 닦는 애들도 또 있어. 그렇지. 걔네들 같은 경우 돈을 번다기보다는 뭐지? 수업도 듣고 좀 하고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 돈을 안 내고 수업을 듣고 대신 그런 공부 그런 좀 그걸 좀 해주는 애 있어. 걔들한테도 나는 닦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저기 앞에다 그 호텔 방에 있는 것처럼 드나티 스털브를 붙여놓는 그래도 그렇잖아. 자, 아무튼 그래. 밑에 분자의 모양부터 분자의 모양. 자, 지난번에 원작과 전자성 반발 이론이라고 얘기했었고 지난번에 각도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각도를 봤을 때 제일 기본이 뭐입니까? 109.5도가 제일 기본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도는 109.5도가 나오고 또 몇 도 나옵니까? 107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104.5도라는 요 세 가지 각도가 나올 거고요. 이제 다시 할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다시 한번 109.5도가 있을 거고요. 107도가 있고 105도가 있습니다. 근데 104.5도는 이런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몇 도가 됩니까? 120도짜리가 있습니다. 120도짜리. 120도짜리가 있을 거고요. 120도짜리에서 여기서 변형되면 약간 변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120도, 약 120도라는 말까지 가시면 되고 122도, 116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124도, 116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80도 이런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선생님 얘기할 때 뭐 있었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원자는 전자쌍을 평면으로 가져요? 아니면 입체로 가져요? 입체로 가지죠. 입체로 갖는다는 얘기는 전자쌍은 몇 쌍이야? 전자쌍은 가지고 있는 건 전자쌍은 원자과 전자를 얘기를 해요. 원자과 전자는 누구와 누구, 다른 원자와 다른 원자 사이에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 그럼 공유하는 놈들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분자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를 얘기할 때 원자과 전자는 몇 쌍을 가져요? 몇 쌍을 가져요? 야,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8개 가질 수 있다. 개수를 봤을 때 8개를 갖는 거잖아. 원자과 전자는 0부터 7까지밖에 없겠지만 근데 가질 수 있는 건 8개니까 뭐야? 전자쌍은 4쌍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4쌍에서 이게 입체 구조라고 했죠. 입체 구조였는데 전자쌍이 입체 구조에서 4쌍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자쌍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몇 도입니까? 109.5도. 즉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109.5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전자쌍을 얘기를 했지, 얘들아. 전자쌍을 얘기했지 공유 전자쌍을 얘기하진 않았죠. 그럼 뭔 소리야? 얘들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을 얘기를 하든 비공유 전자쌍을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야? 네 방향으로 있다면 109.5도인 거예요.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즉 공유 전자쌍으로만 4개가 다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4개가 있다가 아니라 네 방향이란 뜻이야. 됐어? 네 방향이면 얘는 딱 109.5도가 되면서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해요.
쓰지 마시고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정사면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정사면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얘가 비공유가 하나가 있다라면 비공유 전자쌍은 약간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놈한테 땡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자쌍은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다른 공유 전자쌍이 좀 밀려요. 이따 그림 다 그릴 거야. 밀리니까 얘 때문에 2.5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09.5도에서 2.5도 감소 몇 도가 됩니까? 107도가 되죠. 그럼 이건 사면체, 삼각 뿔 모양으로 돼요. 삼각 뿔 모양이 돼요. 됐습니까? 세 번째 누구야? 이게 두 방향이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네 방향 중에 두 방향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104.5도가 되고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요 전자 구조, 배열에 따른 입체 구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보면 잘 봐. 내가 CH4라고 봅시다. CH4는 뭐예요? 메테인이죠. 메테인 같은 C가 존재할 거고 여기서 수소가 있을 것이고 수소가 있을 것이고 수소 있을 것이고 수소 있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공유전자 몇 쌍? 몇 쌍이 네 방향으로 향했죠. 그럼 얘는 입체 구조를 이룹니다. 이런 뭐야 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각도가 몇 도예요? 이것도 다 109.5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뭐야? 네 개의 원자가 다 똑같은 애야 다른 애야? 똑같은 애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정사면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C에도 됐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얘가 정사면체일까요? 그냥 사면체일까요? 사면체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야? 공유전자쌍이지. 원래 H가 됐을 때는 어때요? 공유전자쌍이 이 수소, 그러니까 탄소 근처에 다 몰려 있어야지. 맞아요? 탄소 근처에 다 몰려 있으니까 다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C에 되면서 여기 있던 놈 위쪽 C의 쪽으로 가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갖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도를 약 109.5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란 말을 붙일 거야 일반적으로. 약이란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뭐야?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더 봅니다. NH3입니다. NH3는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 비공유 전자쌍이지. 그럼 얘가 가까이 있으면서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을 좀 밀어요. 그럼 이 각도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죠. 몇 도가 돼? 107도가 돼. 즉 2.5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방향은 몇 방향이야?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이 되죠. 전자쌍은. 이해됩니까? 이렇게 네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고 H2입니다. 마지막. 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산소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가 수소 있을 것이고 수소 있죠. 여기서 빵빵빵빵 됐습니까? 방향 몇 방향? 네 방향. 그 중에서 됩니까? 두 방향만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가 얘 때문에 밀리고 얘 때문에 밀려서 104.5도 즉 2.5도를 두 번 밀리게 되는 거니까 104.5도가 됩니다. 이해돼? 기본 모양은 저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물의 구조라서 저 구분형 구조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봐. 얘는 입체 구조, 평면 구조. 얘는 평면 구조. 이렇게 봅니다. 평면으로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 즉 여기서 산소가 있을 것이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됐죠. 평면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각을 볼 때는 다 뭐를 봐야 돼? 공유든 비공유든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딱 실제로 비공유는 거기에 원자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원자 달려있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 구조라는 것과 입체 구조 두 가지를 볼 거고요. 걔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쓸 겁니다. 됐어요? 이제 밑에 갑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97쪽 아예 모른다고 해서 그거 다시 할게요. 자, 1번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공유 결합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이 점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쌍 반발에 의해 분자 구조가 결정됩니다. 이를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두 번째,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한 분자의 전자쌍 배치라고 되어 있죠. 전자쌍 수에 따라서 전자쌍 배치가 달라져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구조로 변합니다. 뭐 그러겠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공유 결합 분자에서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서로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보다 주위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실래요? 그림 보면 이쪽에 핵이 있고 두 개가 핵이 있어요. 근데 잘 봐. 얘가 전자를 하나 내놓고 얘가 전자 하나 내놓으면 여기서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길게 이어져, 길게 만들어져요. 즉 옆으로의 공간은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돼? 이 공간을 이렇게 넓게 차지하죠. 이 원자에게 가까우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다른 놈들보다 옆으로 퍼진 게 많아서 얘네들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반발력의 크기야. 다시 말하면 반발력 크기는 누구와 누가 제일 클 거냐? 비공유와 비공유가 제일 거기다 쓸 거예요. 반발력은 비공유하고 비공유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비공유와 공유가 크고요. 그다음에 공유와 공유가 제일 약합니다. 이게 좀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분자 구조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쌤이 좀 전에 있을 때 뭐 있었어?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은 몇 도였어? 109.5도랬죠. 109.5도입니다. 109.5도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원자 사이의 결합각이 감소한다고 했죠. 거기다 적을 거야. 비공유 전자쌍 쌍당 2.5도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도 감소. 됐어요? 비공유 전자쌍 한 쌍당 2.5도 감소한다. 됐죠? 됐죠? 네, 밑에 보시면 자 CH4라는 게 있고 NH3, H2 설명되었다. CH는 몇 도랬습니까? 이건 109.5도죠. 근데 얘가 몇 도입니까? 107도가 되고요. 얘 몇 도 됩니까? 104.5도가 되죠. 2.5도 감소, 2.5도 감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가시면 이제 분자의 구조 나와있죠. 분자의 구조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쌍이 배치되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여기서 보면 봐봐. 두 개, 세 개, 네 개. 풍선 모양이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여기 풍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게 전자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쌍이 두 방향이 있을 것이고 세 방향이 있을 것이고 네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런 모양을 갖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98페이지입니다. 없죠? 쓸 거거든요, 이제. 네. 이제 쓸 거거든요. 보세요. 비어 있습니다, 맞죠? 비어 있으니 쓰라는 거죠. 처음에 자, 네 방향이죠, 네 방향. 네 방향이죠. 네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네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공유가 4개 있고 비공유가 0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누구일까요? 몇 쪽 원소가 그래프인 겁니다. 14쪽 원소입니다. 중심 원자는요. 중심 원자 14쪽 원소가 됩니다. 됐어요? 14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요. 중심 원자가 14종 원소고 결합각은 109.5도입니다. 됐습니까? 약 109.5도라고 생각합니다. 109.5도.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요. 구조는요.
사면체 구조를 갖습니다. 4 플러스 1입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중심 원자는 14점 원소 결합경 109.5도 구조 4면체 구조입니다. 근데 자. 네 개의 원자가 다 동일하면 뭐가 됩니까? 동일하면 얘는 정사면체, 약을 붙일게요. 이런데 약을 붙일게요. 약. 네 개의 원자가 결합할 수 있죠. 네 개의 원자가 동일하면 얘는 뭐야? 정사면체가 되고 109.5도가 됩니다. 근데 하나라도 다르면 뭐야? 정사면체는 그냥 사면체라고 불러요. 사면체, 면이 네 개인 거. 됐어? 그다음 약 몇 도에 109.5도로 가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일단 얘 같은 경우 자, 얘 CH9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C가 HHHH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또 하나 문제 뭐 있을까요? 여기서 CH2Cl2 이렇게 됩니다. 됐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C가 존재하고 여기에 CL이 있고요. 여기에 CL이 있고요. 여기에 H 있고요. H 있습니다.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약 109.5도가 되는 거예요. 약.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에 좀 밀려가니까 얘네들 각도가 좀 크고 얘가 좀 작아요. 아니면 얘가 좀 작고 얘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쓰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소리예요? 4 플러스 제로에 대한 소리예요. 얘들아, 근데 여기 파트는요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봐야 니네가 익숙해서 딱 보고 아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내가 중심원자라고 썼죠. 중심원자 맞죠? 중심원자는 뭐가 많은 거야? 거기 있는 원자들 중에 가장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가 중심원자가 돼요. 중심원자는 누가 된다고? 공유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중심원자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얘들아 내가 쓸 게 뭐 있냐면 봐봐. 첫 번째 누구니? 네 방향짜리에서 4 플러스 제로가 있고요. 3 플러스 1이 있을 거고요. 3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2 플러스 2가 있을 거야. 요 세 가지를 일단 먼저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방향짜리가 있거든. 세 방향짜리가 4 플러스 제로짜리가 있고 3 플러스 제로짜리가 있어요. 4 플러스 제로가 있고요. 3 플러스 제로가 있어요. 약간 다르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빈 칸이 완전히 싹 비어 있죠. 이렇게 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실제로 내가 지금 정리를 해줍니다만 이거 보시고 뭘 하셔야 돼? 자꾸 저런 걸 그림을 그려보셔야지 니네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안 그리시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리셔야 니네가 뭐 구조를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 시험 내신 문제 마찬가지, 수능 문제 마찬가지다. 뭐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구조를 갖고 구조를 그려라라는 것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될 거니라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지. 근데 많이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뭐냐? 많이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더 빨리 그 모양이 생각나요. 내가 기하를 잘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 기하 잘 못했어. 입체 구조 못했어. 그러면 더 하셔야 돼요. 자꾸 더 그리셔야 돼요. 그려야지 이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진짜 정말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으니까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4 플러스 0였으니까 두 번째 뭘 봐야 되니? 3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몇 도? 중심 원자 몇 도래? 왼쪽 15도. 약 몇 도입니까? 107도가 되죠. 이건 누구야? 삼각 뿔 모양이라고 하시는 거 삼각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똑같아요. 네 개의 원자가 모두 동일하다라면 뭐가 됩니까? 107도가 되고요. 그냥 삼각뿔 2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세 개의 원자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삼각형이긴 하는데 얘는 약 109.5도로 그냥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15종 원소가 중심 원자가 된다는 얘기는 공유결합 세 쌍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십니까? 예를 들어 H3O 플러스도 가능해요. H3O 플러스는 어떻게 생겨있을까요? O가 있죠. O는 요거 원자 이온일 때 지금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일단 저기서 2 플러스 다른 걸 하면 NH3였다. NH3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뭐죠? N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입체구는 이렇게 생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얘가 뿌리, 이게 여기가 뿌리 되는 거예요. 얘는. 됐어요? 이온이 됐을 때는 변형이 좀 됩니다. 실제로 얘가 이걸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해요? 얘가 N 하나에 H가 되고요, H가 되고요, H가 되고요, H가 되죠. 전체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정사면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들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뭐였어? 네 가지 금연지 뭐였니? 분자에서 이온, 다원자 이온으로 바꾸면 모양이 달라져요. 저것처럼. 이해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것처럼 정사면체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뭐였어? 얘는 이온이 아니야. 지금 여기 쓰는 것들은 다 뭐야? 14종 원소, 15종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온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온일 때는 안 돼요. 아시겠죠? 배위결합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응? 왜? 짝대기를 잘 읽어. 괜찮아. 지우고 다시 쓰면 되지 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세 번째 누구야? 2 플러스 2를 쓰시죠. 2 플러스 2는 다 몇 종 원소예요? 중심 원자가? 16종 원소 약 104.5도가 됩니다. 얘는 뭐야? 구분형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얘들 밑에서 이게 옆에서 쓸 건데 쓸 데가 없어 지금. 이거 지워되죠 이거? 이거 지워되죠? 요거.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대표적인 얘는 누구야? H2. S 쓸 거야. 내 맘이지. 16쪽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가 있죠. 여기 있고 H가 있고요. H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구분형 구조가 되죠. 여기 각도가 104.5도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얘들 같은 얘 두 개는 무슨 구조일까? 평면 구조가 입체 구조일까? 입체 구조죠. 근데 얘는 뭐야? 평면 구조입니다. 이제부터 다 평면입니다. 입체 구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면체 구조와 삼각도 이 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뭐야? 다 평면 구조. 저기 뭐라고 적힌 어디요? 요거 구분형. 구분형. 글씨를 좀 붙여놨어요. 다시 지우고 쓸게요. 말씀하세요. 야이 더 못 썼는데? 나도 예쁘게 쓰는 비대비. 그래? 점수 때는 됐어요? 글씨 뭐 나보다 더 못 쓰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되게 잘 쓰시는 거. 고마워. 글씨 못 알아보면 얘기하셔야 돼요. 야 인간아, 너 뭐하냐 이? 안 볼래? 안 볼래? 코스면 다 뜯어버린다 너. 응? 내가 코스면 뜯어버린다 너. 보셔야 돼요. 구분형 얘기죠. 구분형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구분형 이런 형태. 평면 구조예요. 평면. 됐어요? 그 정도. 네 방향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몇 방향 해야 돼? 세 방향 해야죠. 세 방향. 지웁니다. 세 방향.
하는 거지. 자, 플러스 이럽니다. 그럼 얘는 뭐야? 14조 원소가 되는 게 맞아요. 결합가면 약 120도가 돼. 이건 뭐야? 3. 평면 삼각형이라고 해요. 평면 정삼각형이 되기도 하고요. 평면 삼각형이 되기도 해요. 결합가 120도가 되는 거고요. 야, 그럼 여기 뭐죠? 특징적인 게 저게 가능해요. 공유가 4개인데 비공유가 하나래요. 저게 가능해요. 얜 이중결합 한 개 포함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니까? C H2O 이런 거. CH2. 자, C가 존재하죠. O가 있을 거고요. H가 있을 거고 H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그럼 얘는 뭐야? 평면삼각형 구조가 되죠. 근데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됐죠? 평면삼각형이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물론 정삼각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결합각이 몇 도입니까? 결합각이 122도, 122도, 140, 116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 120도라고 얘기해요. 122도, 122도, 116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이라고 쓰셔도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방금 얘기했던 세 방향 4 플러스 제로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3 플러스 제로도 있어요. 4 플러스 제로, 야 3 플러스 1이 있을까요? 3 플러스 1? 3 플러스 1 있을까요? 이게 야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러니까 3 플러스 1이 3 플러스 1 가능할까요? 3 플러스 1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 원자가 몇 조입니까? 이건? 13조 원소. 결합각 120도고요. 평면삼각형이죠. 이건 단일결합으로 문제있어요. 단일결합. 예를 들어 보십니까? BH3 같은 경우 있죠. BH3 어떻습니까? B에 H, H, H 이렇게 돼요. 평면 완전 정삼각형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3 플러스 0, 더 이상 없죠. 만들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 3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 돼요. 2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2 플러스 1. 15조 가능해요? 15조. 이중결합은 이중결합. 얘가 뭐 있을까요? 자, n입니다. 꽝꽝 있고요. 됐죠? 평면삼각형이 구분형 구조가 필요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얘는 미안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가능해. NOH 이게 가능해. NOH 이렇게 가능해. 방향이 하나, 둘, 세 방향이죠. 근데 이거 약 구분형이고요. 이중결합 하나 존재하고요. 됐습니까? 결합각 몇 도 정도 됩니까? 120도에서 조금 작아져요. 그러니까 약 120도. 이게 약 12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예를 들어 자꾸 보셔야 돼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안 보시면 그려도 소용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방향짜리 나가시면 두 방향짜리. 자, 얘가 셋 다가 뭐야? 평면구조 입시구조? 평면구조 입시구조? 다 평면구조예요. 아까 전에 두 개 빼는 거 나머지 다 평면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운다. 약 180도고 180도에 그냥. 그리고 쟤들 같은 경우 구조는 어디입니까? 직선이에요. 직선. 그 4 플러스 는 어디입니까? 이중결합 2개 혹은 3중 하나의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중결합 2개라는 얘기 뭐 있을까요? 대표님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H에 C에 N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일결합과 삼중결합 이렇게 될 수 있죠. HCN. 그러니까 CO2하고 뭐야? HCN 이런 것들은 다 직선형 구조 이렇게 있는 거죠. 플러스 L도 있어요. 이쪽 뭐죠? 단일 결합으로만 됩니다. 예를 들어 BH2 B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이게 가장 큰 거야. 좀 더 세세한 게 있긴 있는데 더 세세한 건 솔직히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뭐야? 분자에서 뭐가 변했을 때, 분자에서 뭐로 변했을 때, 이온으로 변했을 때 뭐가 된다? 반드시 구조가 달라진다. 결합발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워도 되죠. 아직 쌤이 아직 많아요 혹시? 아니 되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 안에 들어갈까요? 아껴 쓰세요. 아껴 쓰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겨봤을까요? CH2OCH 어떻게 생겨봤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겨봤을까요? O가 가운데 있고 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H 짝짝 여기에 C가 존재할 거고요. 이중결합 분자죠. 맞아요? HH 이 가능해 보이나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쵸? 안 돼요. 안 돼요. 가운데 O가 있으면 CH3 네,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건 가능해. 이거 쓰려고 잘못 썼나 보다. CH3, OCH 가능할까요? 저건 돼요. 보세요. 어떻게 생겨보세요. O가 가운데 있고 O가 가운데 있었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아는데 그거는 이것도 존재하는 아니에요. 건데.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봐봐. 내가 얘들아 이거 시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 추세는요. 트렌드는요. 딱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는 거 갖고만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보지 못했던 게 나오기도 합니다. 보지 못했던 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걸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지 저걸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건 가능해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C2H4는 어떻게 생겨있어요? 응? 어떻게 가능해요? 얘는 C가 있고 C가 있고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돼요. 혈압가 몇 도입니까? 몇 세 도예요? 방향에다가 동겨치기. 그러니까 약 100이요. 똑같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가능할까? C2H2 가능할까요? 생각하세요. 그치 이 책책 이거지. C 3중 C끼리 3중하고 쌍중하고요. H가 있고요. H가 있습니다. 직선이요. 직선형이 있는 거죠. 180도, 180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조를 갖고 뭐야 어떻게 생겨먹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각도가 몇 도예요? 이런 걸 물어보게 돼요. 이해됩니까? 아까 전에 이온 내가 얘기했죠. 이온. 아까 전에 NH3에서 NH4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럼 얘 무슨 구조에서 무슨 구조로 바뀌어요? 삼각불에서 삼각불에서 사면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삼각불에서 정사면체로 바뀌고 결합가도 107도에서 109.5도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구조도 보시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 NH3하고요. BF4 BF3 미안합니다. 결합했습니다. 갑자기요? 그럼 처음에 무슨 구조였어요? 무슨 구조예요? NH3가 네. 삼각불이죠. PF3는요? 13족이에요. 13족. 진짜요? 13족. 가운데 B가 있고요. 삼각 형, 점삼각, 평면삼각형이죠. 평면삼각형에서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결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요. 둘 다 무슨 구조가 됩니까?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줘. 어떻게 생겨? 제 중심한테.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요. 저게 뭐예요? 저게 돼요? 가능해요. 이렇게 돼요. 삼각뿔이 이 삼각뿔이 사면체가 되고요. 평면삼각형이 사면체가 돼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뭐라고 나한테 봐봐. 13족이에요. 13족. 근데 배위결합이죠. 일종의 배위결합으로 주면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98쪽 거기까지 쓰실 거예요.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일단 알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결합의 극성을 볼게요. 결합 극성. 자, 결합의 극성을 보실 거는 뭘 밑에 99쪽 전기음성으로 나와요. 전기음성도 보이세요? 그 처음에 보이죠. 맨 위에 전기음성도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화합물에서 각 원자가 공유 전지상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잠깐만. 코가 간지러웠어 갑자기. 자, 전기음성도는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화합물에서 각 원자가 공유 전지상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얘들아, 전기음성도 혹시 기억나요?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플로우리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건 공유결합 할 때죠. 그래서 플로리 기준이에요. 4.0 4.6. 3.5 그렇게 해줘. 이게 기준이죠. 사실 저거 기억이 안 나. 이거 다음에 누구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산소가 있을 거고요. 질소 있고 탄소 있죠. 얼마? 3점. 그렇죠. 3, 2.5. H 외우셔야 돼요. 얼마? 2.2 얘를 시간 되시면 외우십니다. 나트륨 외우시고요. 내가 요거 하는 거 이게 CL인데 CL도 얼마? 3.6이. 근데 전기 음성들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건 없어요. 얘가 3.0 같지만 두 번째가 달라. 조금 더 가면 달라져요. 됐어? 그다음에 NA는 얼마 되니? 마그네슘은 1.2. 그럼 알루미늄 얼마예요? 1.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끝.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유 결합의 극성을 결합을 보면 자 이런 게 있죠. 결합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결합이야. 분자가 아닙니다.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결합을 얘기해.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공유 결합은 어떻게 있어? 전자는 어떻게 돼? 공유하죠. 왜 공유할까? 공유한 이유가 뭘까? 택 규칙을 만족해. 휴지 만족시키죠. 성분이 있으니 일단 뭐 전기 음성도가 작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럼 작아. 됐어요? 두 원자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아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작아서 전자를 아예 뺏지 못하는 거죠. 뺏지 못해서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온 결합 돼야 돼요. 하나가 가가지고 안 빼서 그래서 잃거나 얻어서 잃는 놈이 있고 얻는 놈이 있죠. 이건 뭐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그렇지. 이렇게 붙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를 보시면 전기 음성도가 일반적으로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라고 했어. 물론 일반적으로라는 얘기는 뭐야? 예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7이에요? 1.7이라고 얘기해. 1.7이 맞나? 정확히 어떻게 맞나요? 맞을 거리. 아, 1.7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1.7이라고 얘기해서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 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해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1.7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야, 일반적으로 보면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얼마입니까? 1.4죠. 네 0.9고요. 0.4죠. 근데 얘네들 예외들 무엇입니까? H하고 F는 얼마야? 1.9죠. 1.9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온결합이라 공결합죠.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NA하고 O를 따지면 얼마 됩니까? 차이 크죠? 2가 넘어가죠. 2.6인가 되죠. MG하고 O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진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정도 1.7을 기준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저런 형태를 대략적으로 나타내요. 여기까지 보시는 거죠. 이 밑에가 뭐다? 극성, 무극성 공유결합과 그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무극성 공유결합, 내가 뭘 하는 거야? 결합이라고 그랬지. 결합은 누구와 누구 사이야? 원자와 원자 사이를 얘기해. 누구와 누구 사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얘기를 한다. 알았죠? 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을 공유결합
그다음에 묵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밑에 보시면 묵성 공유결합 나와요.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으로 공유결합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인 전하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걸 얘기를 한다고요. 다시 봐봐. 일단 어떻게 돼? 보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무극성. 얘는 뭐야?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그래서 같은 원자끼리 결합이야. 그럼 예를 들어 H2 같은 경우. 그럼 H하고 H 사이의 가운데에 정확히 있죠. 그럼 어디로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안 치우치죠. 그게 그래서 뭐야?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됐어요? 원자와 원자 사이의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야. 그럼 잘 봐. 좀 전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C2 H 왜 이러냐? H4라고 썼어요. 맞아요? 그럼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사이의 결합을 보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불러요. 근데 극성 공유결합 어떻습니까? 극성 공유결합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그렇지.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떨 때 되는 거냐면 전기 음성도가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같고 다르다라는 얘기는요. 같을 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같을 땐 같은 원소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까 그랬어. 전기 음성도는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같을래면 같은 원소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극성 공유결합 어때? 전기 음성도 다르다. 다른 놈인 거죠. 그럼 얘는 누구야? 여기서 극성 공유결합이면 무극성 공유결합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죠. 이해돼요? 여기까지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공유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인 전하를 갖지 않습니다.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극성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공유전자쌍이 한쪽 원자로 치우침으로 부분적인 전하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자. HCl가 있죠. HCl가 있습니다. H가 있을 거고요. Cl 있죠. 그럼 전자쌍 어디가 있어요? 누가 써요? Cl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지도 하나 줬지만 뺏긴 거 뺏은 거?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을 띄고 있다라고 하고 얘 마이너스의 성질을 띄고 있어. 그럼 전체적으로 무극성, 즉 다시 말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주종이지만 부분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띠죠.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딱 가운데 있어서 어디 치우치지 않는 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그 정도 보시고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화학 결합의 구분이라고 했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비교적 작으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지지 극성 공유결합을 이룹니다. 근데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온 결합이 없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야. 얘가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봐봐, 나 봐봐. 여기에 얘네 둘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되게 크면 얘는 따로 가야지. 이온 결합은 즉 다시 말하면 전기 음성도가 똑같으면 공유결합을 해요. 가운데 동도 무극성. 다르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겠죠. 근데 그게 땡기는 정도 더 크면 어떻게 돼? 아예 가져가서 양이온, 음이온 되고 양이온 돼서 이온 결합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왠지 이해됐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건 쉬었다가 할 겁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다른 말입니다. 무극성 공유,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도 무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합력 구하는 거 알아 몰라? 합력 구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없는데